여러분, 다이소에서 쇼핑하면서 이게 1,000원이라고 하면서 놀란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남으니까 파는 걸 텐데 1,000원짜리 하나 팔면 도대체 얼마가 남는 걸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1,000원짜리 하나 팔면 남는 돈은 90원입니다. 요즘 이 100원짜리 동전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편의점 껌 한 통? 어림도 없죠. 자판기 커피? 요즘은 그것도 힘듭니다. 길가에 떨어져 있어도 줍기 귀찮은 그야말로 푼돈 취급을 받는 존재죠. 그런데 이 1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대한민국 유통 공용들을 무릎 꿇린 회사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1,000원짜리 물건 하나 팔아서 딱 90원 남기는 회사. 그런데 그 90원을 모으고 모아서 1년에 무려 3,7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는 괴물 같은 회사, 바로 다이소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기적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가 로켓 배송 외치며 매일 쓰는 온라인의 제왕 쿠팡, 영업 이익률이 약 1.5%입니다. 대한민국 마트의 자존심 이마트 0.2%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000원짜리 건전지 파는 다이소의 영업 이익률은 무려 9.3%입니다. 덩치로만 보면 이마트가 다이소보다 4배나 큽니다. 그런데 장사 끝나고 금고를 열어보면 다이소가 이마트보다 현금을 3배나 더 많이 챙겨갑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조 원을 굴리는 대기업들도 벌벌 떠는 불황 속에서 어떻게 이 1,000원 샵은 나 홀로 역대급 돈방석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랑한 경제학에서는 1,000원이라는 가면은 뒤에 숨겨진 다이소의 치밀하고도 소름 돋는 돈의 설계도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준비되셨나요? 90원의 마법 지금 시작합니다. 다이소가 돈 버는 원리 누구나 압니다. 싸게 많이 판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박리담회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웠으면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도 다 빌딩 세웠게요. 마진을 줄인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얼마나 많이 파느냐입니다. 다이소의 판매 속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1년에 팔리는 물건 개수가 무려 40억 개가 넘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이걸 쪼개볼게요. 하루에 약 1,100만 개, 1시간에 46만 개, 1분에 7,600개. 그리고 지금 제가 숨 한 번 쉬는 1초 동안 다이소 계산대에서는 물건이 127개씩 팔려 나갑니다. 거의 기관총 수준이죠. 제가 이 오프닝 멘트를 하는 1분 동안에도 전국 다이소에서는 이미 수천 개의 물건이 팔렸고 그 90원들이 모여서 수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물량, 이게 바로 90원이라는 푼돈을 3,700억이라는 거대한 산으로 만드는 첫 번째 마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아니, 아무리 많이 팔아도 1,000원에 팔아서 어떻게 40% 가까이 마진을 남겨? 보통 물건 떨 때 600원에 가져와서 1,000원에 팔면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이소 물건 퀄리티 보면 600원짜리 같지 않단 말이죠. 여기에는 다이소만의 거꾸로 가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의 마트나 편의점은 식당과 같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미 만들어진 콜라, 과자, 라면을 도매상에서 사오죠. 이거 얼마예요? 800원이요. 그럼 난 1,000원에 팔아야지. 즉 원가가 정해지면 판매가를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러면 마진 30% 넘기기 힘듭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판매가를 정해버립니다. 이건 무조건 1,000원, 저건 죽어도 2,000원, 그리고 전 세계를 뒤집니다. 마치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산지 직송 재료를 찾는 까다로운 셰프처럼요. 사장님, 제가 이번에 주방 집게를 만들 건데요. 가격은 1,000원입니다. 대신 제가 디자인 포장 다 해드릴게요. 사장님은 기계만 돌리세요. 이걸 PB, 즉 자체 기획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이소 물건의 70%가 이런 식이에요. 다른 브랜드 집게는 예쁜 박스값, 브랜드 로고값, 광고 모델료 다 포함돼서 3,000원이지만 다이소는 다 뺍니다. 그냥 투명 비닐에 바코드 딱 하나 붙여서 나옵니다. 기능은 똑같은데 껍데기 비용을 싹 날린 거죠. 덕분에 원가를 620원, 62% 수준으로 맞출 수 있는 겁니다. 1,000원 받고 620원 원가 빼고 나머지 380원에서 월세 내고 월급 주고 해서 순수하게 90원을 남기는 기적의 계산법, 이게 바로 가격을 먼저 정하고 물건을 만드는 다이소식 역발상입니다. 자, 물건을 기획했으니 이제 만들어줄 공장을 찾아야겠죠. 여기서 다이소의 힘, 구매력이 폭발합니다. 중국 현지에서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돕니다. 다이소 구매 담당자가 중국 출장을 가서 호텔에 짐을 풀면 그 호텔 로비에 중국 공장 사장님들이 수십 미터씩 줄을 선다고 합니다. 마치 슈퍼스타 K 오디션장처럼요. 왜 그럴까요? 제발 우리 공장 좀 써주세요. 마진 거의 안 남겨도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다이소랑 계약만 하면 100만 개 주문이 확정되니까요. 공장 입장에서는 찔끔찔끔 파느니 차라리 다이소한테 싸게 왕창 넘기는 게 이득인 겁니다. 이게 무서운 선순환을 만듭니다. 많이 주문하니까 공장은 단가를 깎아줍니다. 단가가 싸지니까 다이소는 더 좋은 재료를 씁니다. 품질이 좋아지니까 소비자가 더 많이 사갑니다. 더 많이 팔리니까
주문량이 또 늘어납니다. 예전엔 싼 게 비지떡이라며 다이소를 무시했지만 요즘은 와 이게 1,000원이야? 미쳤네 소리 나오죠. 그 퀄리티의 비밀은 바로 중국 호텔 로비에서 벌어지는 이 생존 오디션 덕분입니다. 싸게 만드는 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버는 족족 새 나가면 안 되잖아요. 다이소의 비용 절감 능력은 거의 집착에 가깝습니다. 아니 예술의 경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첫째, 물류비 다이어트. 비슷한 매장 수를 가진 올리브영이랑 비교해 볼까요? 올리브영은 물류비로 1년에 2,800억을 씁니다. 다이소는 겨우 500억입니다. 5분의 1도 안 되죠? 비결은 중간 상인 삭제입니다.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다이소 최첨단 물류센터로 보내고 거기서 바로 매장으로 쏩니다. 중간에 떼먹는 사람이 없으니 배송비가 확 줄어들죠. 둘째, 광고비 영원의 기적. 여러분, TV에서 다이소 광고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을걸요. 쿠팡은 매출의 3%를 광고에 쏟아붓지만 다이소는 0.15%만 씁니다. 왜냐고요? 다이소는 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전 국민 머릿속에 문신처럼 박혀 있거든요. 브랜드 자체가 걸어다니는 광고판인데 굳이 돈 써서 연예인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셋째, 2층의 비밀. 바로 임대료입니다. 길 가다 다이소 간판 한번 보세요. 유독 지하나 2층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층은 입구만 좁게 나 있고요. 이게 우연일까요? 철저한 계산입니다. 1층 임대료가 2층보다 2배에서 3배 비쌉니다. 다이소는 쿨하게 1층을 포기합니다. 대신 그 아낀 돈으로 2층에 더 넓은 공간을 빌립니다. 이게 신의 한 수입니다. 1층 좁은 가게에 물건이 꽉 차 있으면 손님은 답답해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2층 넓은 매장에 가면 이것도 있네? 저것도 있네? 하면서 쇼핑카트가 채워집니다. 임대료는 반값인데 고객이 머무는 시간은 2배. 이 전략 덕분에 다이소는 매출의 5%만 월세로 냅니다. 보통 가게들은 15% 내거든요. 진짜 구두소에도 울고 갈 천재적인 전략 아닌가요? 그런데 최근 다이소가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혹시 다이소에서 화장품 사보셨나요? 불과 2세 3년 전만 해도 야, 다이소 화장품을 얼굴에 어떻게 발라? 피부 뒤집어져 이랬죠. 지금은요? 없어서 못 팝니다. 오픈런까지 벌어집니다. 2024년 다이소 뷰티 매출 1년 만에 2.5배 폭등했습니다. 화장품 매출만 4천억이 넘습니다. 웬만한 중견 화장품 회사 뺨치는 수준이죠. 더 놀라운 건 콧대 높던 대기업들의 태세 전환입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같은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들이 줄을 서서 다이소 전용 브랜드를 만들어 납품합니다. 왜 굴욕을 참고 1,000원 샵에 들어올까요? 다이소 매장이 전국에 1,600개나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이소를 심심하면 갑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가요. TV 광고 수십억 쓰는 것보다 다이소 매대에 물건 하나 올려두는 게 홍보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다이소가 일종의 거대 광고판이자 신제품 반응을 살피는 실험실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이소에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쇼츠 켜보세요. 다이소에서 꼭 사야 할 꿀템 베스트. 이게 5,000원이라고? 다이소 깡. 이런 영상들 넘쳐나죠? 5,000원짜리 스마트 체중계가 나왔을 때 어땠나요? 인바디가 된다고? 하면서 난리가 났고 순식간에 품절됐습니다. 별 모양 여드름 패치 틱톡에서 유행 타자마자 10만 개가 증발했습니다. 다이소가 시킨 게 아닙니다. 소비자가 써보고 신기해서 알아서 영상을 찍어 올린 겁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백만 조회수 광고를 하는 셈이죠. 이 입소문이야말로 다이소가 광고비 영원으로 버티는 진짜 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의 판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건물주님들의 로망이 뭐였죠? 스타벅스 들어오는 거였죠. 스세권이라고요. 근데 요즘은 다세권이 대세입니다. 제발 우리 건물에 다이소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고 러브콜을 보냅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카페나 식당은 망해서 월세가 밀립니다. 하지만 다이소는 불황일수록 사람들이 더 몰립니다. 주머니가 가벼우니까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가장 월세 떼일 걱정 없는 우량 임차인인 거죠. 게다가 다이소가 들어오면 건물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다이소 가려고 그 건물을 찾아오거든요. 온 김에 옆에 있는 카페도 가고 밥도 먹고 죽어가던 상권도 살려내는 심폐소생술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마 마음 한구석에 이런 불편함이 남은 분들 계실 거예요. 다이소 물건 싼 건 알겠는데 그거 일본 기업 아니야? 내가 사면 돈이 일본으로 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일본 다이소가 지분의 34% 정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매운동의 타겟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2025년 현재 이 논란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2023년 12월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거든요. 한국 다이소가 일본 측이 갖고 있던 지분을 싹 다 사들였습니다. 무려 5천억 원을 현찰로 쏘면서 완벽한 독립을 선언한 거죠.
지금은 지분 100%를 한국 기업이 가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토종 기업입니다. 이름만 다이소일 뿐 로열티도 안 나갑니다. 그러니 이제 국부 유출 걱정은 접어두시고 마음 편하게 쇼핑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시나요? 다이소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판다는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깎은 게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를 재설계했습니다. 전 세계 공장을 돌며 원가를 쥐어짜고 물류와 임대료에서 거품을 걷어내고 대기업과 소비자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남들이 1,000원 팔아 10원도 못 남길 때 90원을 남기는 시스템을 완성한 그 치밀함. 이것이 바로 다이소가 1,000원 샵을 넘어 대한민국 유통업계의 수익성 1위 기업이 된 진짜 이유입니다. 어쩌면 다이소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싸게 받아야 명품이 아니다. 저 1,000원짜리도 치열하게 고민하면 명품이 될 수 있다라고요. 오늘 퇴근길에 다이소 간판이 보이신다면 그 안에 진열된 1,000원짜리 물건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 작은 물건 하나하나에 전 세계를 누비는 바이어의 땀과 치밀한 경제학의 원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준비한 90원의 반란 이야기 어떠셨나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이소 꿀템이 있다면 댓글로 자랑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말랑하고 맛있는 돈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